본 방송은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 덕후 더덕입니다. 인트로를 맡은 지조입니다. 미선입니다. 스카렛입니다. 갑자기 시크한 척해. 분위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톤앤 매너가 안 맞잖아요. 사회를 맡은 더덕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했어. 그렇게 안 했어.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스칼렛입니다. 아, 미모 아니고 웃김이잖아. 웃김이요. 이선님도 뭐예요? 예의를 선비를, 담당하고 선비. 있는 꼰대를 담당하고 있는 예의 범절을 담당하고 약간을 있는 담당하고 있는 꼰대를 약간 담당하고 있는 약간을 담당하고 있는 각자의 말투가 있어요. 네, 약간. 이제 아무리 약간 아무리 약간 아무래도 아무래도 약간 아무래도 아니고 아무래도 더덕님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맨날 보면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제가 편집자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만 자르면 되거든요. 아 자르고 있어요 실제로? 아 정말? 많이 얘기해요. 꽤 많이 얘기해요. 잘라도 그 정도인 거예요. 난 진짜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정말? 막 막 진짜 막 진짜 이런 거. 막 진짜. 부사 담당. 부사 담당. 뭐 우리 다 부사를 많이 얘기하죠. 원래 그렇대요. 부사만 잘라도 사람이 하려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대요. 부사를 워낙 평소에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저희 영화는 알리타 배틀 엔젤이라는 영화인데요. 알리타.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Who am I? She's the last of her kind. So I'm 300 years old. The leader you are. You have the most advanced weapon ever. And this world needs you. She's given the people hope. Destroyed her. You made the biggest mistake of your life. And what's that? Underestimating who I am. 이제 이 영화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가 이 영화가 총몽이라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라고 들었고 또 제임스 카메론이 되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프로젝트여가지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술력 부분에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영화입니다. 포스터가 되게 게임 네, 포스터 같죠? 약간 게임 시네마틱 같은 네, 느낌. 게임 시네마틱 같은 느낌이 굉장히 컸었어요. 일단 제임스 카메론이 갖고 있은 지 오래돼가지고 저도 제임스 카메론 때문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로버트 로드리게스 때문에 이제 봤던 감독. 건데 제임스 캐머런도 참여한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꼭 봐야 되겠다 네, 생각을 신뢰감이 막 팍팍 쌓여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쥐고 있던 거를 로드리게스한테 네가 감독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네. 로드리게스가 계속 거의 멘토처럼 제임스 카메론한테 막 많이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촬영했대요.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 2 때문에 못하는 거지 이거를 맞아요.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래서 딴 사람 못 주고 있다가 이 로드리게스가 제임스 카메론한테 물어봤대. 자기는 알리타 팬이라서 약간 근데 알리타는 막 이렇게 하다가 네가 할래? 막 이렇게 됐다고. 맞아. 이 프로젝트를 거의 아바타 찍기 전부터 원래 갖고 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래서 거의 제임스 카메론이 뭐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런 플롯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다 구상을 다 해놓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찍을 여력이 없으니까 거의 아바타 4, 3까지 제작이 할 거라고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드리게즈한테 이제 넘어가지게 되고 그래서 갖고 있던 자기가 이렇게 뭐 계획했던 거, 기획했던 거를 다 로드리게즈한테 넘겨줘서 어떻게 보면은 로드리게즈 영화지만 단순히 그의 영화라고 하기엔 좀 힘들고 약간 그렇죠. 코 디렉팅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맞아요. 영화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네. 영화에도 그 느낌이 많이 묻어났고
제가 그 다른 영화하고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노트 몇백 페이지 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영화가 그 영화 맞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기획해놨다고 들었어요. 그 이거 자체가 일단 원작이 되게 권수가 많은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긴 그런 만화책이어가지고 영화 안에서도 저는 이제 이거 영화 보고 더 관심이 생겨서 총몽 그 원작도 좀 읽고 오긴 했는데 상당히 만화책 원작이 있는 내용을 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아예 부시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많이 설정을 가져가면서 이 만화책 같은 경우는 1부작이 있고 2부작이 있고 막 원래 처음 총몽을 완결을 시켜놓고 작가가 조금 아쉬운데 좀 더 이 컨셉으로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해보자라고 생각해서 2부를 만든 게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설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그 설정을 살짝 섞어서 이 영화를 넣었더라고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주인공이 지구를 침략하러 온 다른 행성의 전사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 설정은 2부에서 좀 더 만화책 2부에 나와 있는 설정 그거에서 좀 갖고 온 그런 거더라고요. 왜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만화책 원작이었던 게 공각기동대가 있잖아요. 네. 스칼렛 요한슨 나온 거.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도 싫어하고 대중도 싫어하는 진짜 다 영화고 싫어했지. 이 영화는 어떠셨어요? 대중으로서 우리도 왜냐면 만화책 원작을 못 본 상태에서 영화를 봤잖아요. 네네. 근데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네, 재밌었어요. 자연스러웠어요. 네. 네. 네,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 기회가 생겨서 저 스필버그 한번 욕하겠습니다. 공각기동대는 원래 기회가 생.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제임스 캐머런 곳이고 네.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돈 스필버그 좋아하는 거. 네. 그 스티븐 스필버그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독이 누구였죠? 공각기동대는 기억 안 나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한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싫어난 거. 아니 스필버그는 프로듀싱밖에 안 했을 텐데 뭐. 제임스 카메론은 알리타를 자기 새끼처럼 엄청 이렇게 가꾸고 만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내놨는데 스티븐 스필버그는 컨셉 이래가지고 네. 막 이렇게 막 섞어 만들어서 하긴. 그 얘기죠. 네. 네. 오늘의 해석은 스칼렛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제가 하는 걸로. 공각기동대 감독은 루퍼트 샌더스. 그 이름이 약간 익숙하지 않네요. 유명한 감독 아니에요? 네, 반 헬싱이랑 스노우 화이트 앤 헌츠맨. 그러면 이 망작으로 감독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틴 오늘 약간 스튜어트랑 디스를 맡고 계신. 불륜 저지른 감독이잖아요. 누구야, 누구?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와, 아닌가? 이 사람이에요? 맞을걸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만약 아니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주간 영화 보고한테 명예훼손죄로. 갑자기 루퍼트 샌더스 감독이 이 맞아요, 방송 맞아요. 듣고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막 제가 원래 이런 가십들을 잘 알거든요. 네, 가십 담당이. 가십거리예요. 가십거리. 헬로 엑소 엑소. 네. 언제적 가십거리야. 진짜. 가십걸은 영원해. 가십걸. 어쨌든 네 갑자기 알리타에서 가십걸로 넘어가. 진짜 다르다. 둘이 진짜 달라요. 둘이 진짜 다르다. 고전과 최신. 결이 너무 달라. 네, 그래서 알리타 배틀렌젤은 언제 개봉했죠? 미국에서는 언제 개봉했죠? 어제. 어제요? Really? 지금 미국 저희 녹음 좀 뒤늦게. 네, 저희 지금 녹음 2월 15일에 하고 있는데요. 장난인 줄 알았어. 진짜 어제 개봉했어요. 2월 14일에 개봉했어요. 한국은 일주일 또 전에 빨리. 개봉했어요. 한국은 2월 5일. 네. 2월 5일이구나. 일주일도 아니고 더 전이구나.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벌써 관이 없어요. 그쵸? 네. 지금 없거나 점점 완전히 없어지고 막, 있어요. 네. 시간대가 안 좋아요. 그 극한 직업 때문에 알리타가 밀려나고 있는데 극한 직업 얘기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뒷소문 뒷소문이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뒷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전 방송을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참조를 드리자면은 뒷심을 발휘해서 입소문이 터졌다를 말할 때 뒷소문이 뒷소문이라고 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약 유행되면은 나한테 뭐지 저작권료 좀 그래. 그래서 알리타가 지금 뒷소문이 좋아가지고 근데 안 좋게 들리지 그리고- 않아요? 그러니까. 어감이 되게 나빠. 약간 뒷소문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뒤에서 뒷담화 욕하는 같아, 느낌이에요. 뒷담화. 뒷담화 같은 느낌이야. 미소님 그리고 뭐요? 근데 약간 IMAX나 뭐 그런 상영관이라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긴 극한 직업을 알면서 4D로 막 안경으로 치킨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고. 장난 아니겠다. 네. 아이맥스 재밌겠다. 그러니까. 3D가 대박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오. 저는 2D로 봤거든요. 저도 3D가 진짜 대박이래요.
저는 스크린X로 봤는데 그것도 좀 좋았어요. 오. 왜냐면 괜찮겠다. 화면이 쫙 길게 나오면서 그 기계 도시의 전경 나오는 장면에서 이게 화면이 길쭉하니까 확실히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 음.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요. 네. 네. 그런 근데, CG가 근데 훨씬 많아서. 좋아. 색깔도 맞아요. 색깔도 맞아. 톤이 되게 게임에서 정말 네. 나올 것 같은 그런 톤이잖아요. 가상현실 톤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조금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결국적으로 봤을 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이 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 되게 좋다 근데. 결국적으로 봤을 때 되게 비장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말을 잘 만드네요. 아까 뒷소문, 언어의 연금술사. 네. 언어의 연금 앞소문이 퍼졌어야 되는데 뒷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네. 결국적으로 한국에선 잘 안 될 것 같고 네. 미국은 인재 개봉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죠. 네, 수치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님? 제가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일단 해피 데스데이 2 동시에 네. 같은 맞아요. 주에 같은 날 개봉하면서 알리타 조금 이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피 데스데이가 이기고 있다고? 해피데이스데이를 알리타가 알리타가 이렇게 더 위라고요? 네. 잘 되고 있다고요? 해피데스데이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영화가 아닌데 알리타가 해피데스데이를 이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뭐 박스오피스 1위라면 아, 네네. 근데 알리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비가 2천억 원이에요. 네. 그럴 수밖에. 해피데스데이를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지금. 해피 데스데이를 그죠.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이겨요. 네. 제임스 캐머런 돈이 엄청 많으니까 네. 혹시 그 제작비 일부를 냈는지 궁금하네요. 꼭 기회 되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냈다고 하더라도 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건 진짜 농담 아니고 네. 이게 아바타의 세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제임스 카메런이 갖고 있는 그 프로덕션 세트나 프로덕션 회사에 기술 같은 그런 것도 걸 갖고 굉장히 오고. 많이 사용했대. 아. 실제로 아바타의 기술자들이 네. 나중에는 아바타를 중단하고 알리타 후반을 작업을 했대요. 아. 개봉 준비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제작비를 자기들한테 씀으로써 약간 제작비를 유쿠브를 했었겠네요. 자기 회사에다가 자기 그 제작비를 수주를 맡김으로써 제작사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아니면 다 그런 건 전 세계 아니잖아. 제작사 다 그런 거야. 제임스 카메론 다행이네. 아바타 그 사이에 빈 간격을 메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놀고 엄청 있는 CG 인력을. 범벅이잖아 또. 네. 네.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 CJ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CJ요? CG. 아 CG. 그 예고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그 알리타가 이제 막 눈이 크고 약간 네. 방해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맞아. 네, 눈이 많이 너무 봤어요. 커서 방해된다. 네네네. 근데 원래 배우가 눈이 크던데요. 그 정도 아닐 테고요. 네. 어쨌든 얼굴을 만든 그 거니까요. 망가 네. 느낌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아. 만화의 캐릭터들이 눈이 이따만하니까 아 그래요? 그거를- 저는 그냥 화상에서 왔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는 옛날부터 그 만화에 나오는 그대로. 그 캐릭터들의 눈 큰 느낌을 실제로 한번 살려보고 싶었대요. 근데 그거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거슬리지 않았어요. 네, 저도 오히려 눈이 커서 더 인간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더 그리고 인간- 감정 연기가 감정 연기를 나왔을 잘해서. 때 네. 되게 그게 효과적이긴 했어요. 훨씬. 그 알리타가 딱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 몰라. 그건 참 의미가 없죠. 왜 큰 의미를 의미가 주지 없어? 않는 제 눈물에 왜 수도꼭지, 의미를 수도꼭지. 주지 않는 건데요? 거의 뭐 톡 쳐도 눈물의 화신? 하루에 2번 우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침 저녁으로 울어야 되는 거 19세 번 주로 스킨 로션 바를 때 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할 때 울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퇴근할 때 출근할 때 울고. 울어요. 출근할 때 울어. 슬퍼서 울어. 밥 먹다 집에 가고 싶어서 울어. 그래서 저는 그 연기하는 거 비하인드라든지 영상 같은 걸 봤는데 완전 온몸에다가 그거를 붙이고 이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 알리타 역을 맡은 배우가. 표정 연기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아. 연기를 했어요. 그 세트에 다 우와. 있었어요. 그냥 그 사람한테 대신 입힌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아 그래서 약간 골룸처럼 이렇게 네, 골룸 연기하셨던 그 배우 얼굴에 이렇게 다 그 찍고. 누구죠? 앵키스? 무슨 앵키스? 그 앤디 서키스. 아 앤디 서키스. 앵키스래. 그것도 붙였네. 이름도 붙였어. 앵키스 오늘 아니고 대박입니다. 앤디 오늘 몇 서키스. 개를 지금 네. 탄생시키는 결국적으로. 결국적으로 결국적으로 뒷소문. 미국에서는 폭스가
배급했습니다. 네. 한국도 폭스겠죠 그러면? 네. 근데 지금 폭스 한국 코리아는 그 없었잖아. 코리아 폭스 한국 코리아 나오는 대로 얘기하지 마 제발. 오늘 방송 망했네. 한국 코리아. 네, 지금 폭스가 디즈니한테 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처음에 그래서 근데- 26세기 네, 26세기 폭스 나올 때 진짜 26세기엔 폭스 없을 텐데라는 생각했어. 디즈니 워너 뭐 바이아컴 컴퍼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 밑에 밑에. 정말. 그러면 이제는 알리타 배트렌젤에 대한 줄거리로 한번 쏙쏙쏙 해볼까요? 예. 쏙쏙쏙. 아 오늘은 소소소인가요? 네. 지난번에 뭐 쇼쇼쇼? 슈슈쇼? 그때 느낌대로 슈슈쇼? 가는 거죠. 배우들 소개 안 해도 되나요? 아 배우 소개해야 되겠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 배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남자 배우요? 나게 별로던데. 그 휴고 네, 좀 아. 그렇게 생긴 사람 좋아해요. 크리스토프 왈츠? 그거 휴고가 아버지. 좋아하고. 네. 아 크리스토프 왈츠가 아버지구나. 원래 만화책에서의 이름은 유고였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미국식으로 로컬라이징 해가지고 휴고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이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다 다이스케 박사 이런 식의 이름이었는데 비스케. 아 다이슨 이도. 다이슨 이더로 바꾸고 갑자기 다이슨 청소기가 생각나는 그런 식으로 바꾸고 키언 존슨이네요. 휴고. 네. 네 키아누 그렇게 존슨. 유명한 배우는 아닌데 이번 역할 맡으면서 굉장히 눈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요? 그리고 알리타 같은 경우도 일본 만화책에서는 필모그래피가 진짜 몇 개 없네 그 사람. 네 없어요. 알리타도 원래 만화책 원작에서는 갈리였거든요. 완전 다른 이름. 갈리 맞아. 근데 그게 갈리라는 단어가 영어식으로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뭔가 갈리? 갤리, G-A-L-L-Y 뭐 이런 거였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여자애 여자 같은. 비하하는 네, 그런 그런- 게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알리타라는 어떤 새로운 그냥 로컬라이제이션 된 이름으로 아예 미국에서 만화책이 출판될 때 그런 네임으로 이제 출판이 됐고 그래서 그 잘했네요. 미국 로컬라이제이션 네임을 그대로 이제 영화에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는 이제 갤리인 거죠. 알리타가 스페인 말로 리틀 윙이래요. 그것도 의미가 좋다. 네, 작은 괜찮네요. 날개. 음. 장날. 아니야. 아직 연극 리틀 플리잖아요. 리틀 플리라고 말하잖아요. 거기 있던 그 악당이 알리타 보고 아, 작은 벼룩이라고. 아, 그러네. 그 악당도 웃겼는데. 악당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스키였는데 그 원래 그 이름도 그 만화책 원작에서 그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굉장히 다 미국식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것 같아요. 역시 악당이 러시아 사람으로 만들려고. 악당 중에 벡터 있잖아요. 네, 흑인 벡터. 악당. 네. 네. 그 사람 원래 본명이 되게 길고 어렵잖아요. 마오샬라 알리. 마오샬라 바샤오샤 알리. 알리. 근데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에 이렇게 차 나왔을 때 그런 그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나중에 그 블레이드 리메이크 하면은 바로 그 사람 캐스팅해야 되겠어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러너? 그 블레이드. 옛날 그 90년대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 나왔던 그 뱀파이어 영화였습니다. 네, 점점 알아요. 줄어들어서. 제발 모르는구나. 나는 제발 미선님이 영혼의 단짝을 찾았으면 좋겠어. 없어요. 미선님이 하는 저런 모든 개그들이나 네. 모든 발상들을 같이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좋겠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결혼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의지를 봐야지. 그 사람의 의지도 봐야지. 상관없어. 결혼 말만 혼자 통하면 해? 결혼합니다. 그럼 혼자 해? 내가 봤을 때는 그분도 만약에 미선님 만나잖아 결혼하자고 결혼하자고 스템이야 스템밖에 없어. 제니퍼 코넬리도 나오고요. 아 네. 제니퍼 코넬리 너무 멋있었어. 멋있어요. 시렌. 시렌. 그 정도죠. 아 라나 콘도르 나왔어요. 맞아 라나 콘도르가 되게 조만한 역할로 나왔었어. 라나 콘도르가 내가 누구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이 했던 네. 모든 남자들이 그 동양인 여자애가 라나 콘도르래. 내가 얘 얼굴을 어디서 봤나 했어. 그러니까. 눈에 익었는데 오! 나중에 나오면서 아 맞다 걔구나 이랬거든. 내가 어디서 봤나 했어. 그리고 느낀 건데 탄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탄지? 그 남자애 죽는 애. 그 이름 탄지예요? 그 친구 예. 걔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내가 본 영화에. 아, 정말요? 그래서 저 얼굴도 내가 봤는데
그 범블비에도 나왔고 아 범블비. 그런데 어울리는 얼굴이긴 해. 범블비 남친 역할 범블비 남친이요? 범블비에서 그 주인공 옆집 아 주인공 차도 옆집에 남친이 있는데. 차도 남친이 있는데. 부들부들. 그리고 러브 사이먼이라고 아, 거기 나오거든요. 친구 역할로요? 러브 친구 여러분 다 친구일 거로 많이 러브 나오네. 사이먼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보세요. 재밌어요. 내용은 네. 뭔지는 알아요. 재밌어요. 그렇군요. 근데 나름 헐리우드에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고 있는 그런 10대들을. 배우들을 잘 캐스팅했네요. 음. 오히려 그 여주인공이 나이가 은근히 많아요. 알리타 원래 85년생이더라고요. 네. 나이가 많구나. 그리고 보니까 영국계 같지 않아요? 제가 인터뷰 봤는데 정확히 이 사람 뭐 출생지를 찾아보지 않고 인터뷰만 봤는데 굉장히 악센트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계 같다고 느꼈어요. 영국계 아니면 호주 뭐 이쪽. 미국입니다. 아 진짜요? 왜 이렇게 악센트가 세? 85년 7월 16일생 미국 개자리 소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감독님 전공이 뭐죠? 네, 영어 전공이긴 한데요. 아 이거 지금 현생 살고 있는 곳 아니에요? 아니 네이버 영화에 따르면 출생 미국이라고. 아메리칸 액트리스라고 나오네요. 키가 162, 몸무게 49kg. 이는 안 궁금하고요. 난 33세. 워싱턴 DC 출생. 아 그렇군요. 아, 근데 창피하네. 혹시나 네. 사람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미국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누군데요? 발츠. 말츠. 크리스토프 발츠 다른 사람. 그 그 아버지. 사람 아닌가? 박사 아버지. 네. 네.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네. 오스트리아인지 독일인지. 그쪽이었어요, 맞아. 언어 진짜 잘하잖아요. 발츠는 거기서 이미 언어 천재인 거를 보여줬잖아요. 바스타즈에서. 네. 네. 엄청 잘. 오스트리안이네요. 거기 그 역할로 오스트리안 성공하지 절먼 않았어요? 네, 아마 상 받았던 거 기억해요. 저도 발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여기서 착한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의심했어.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도 이 아저씨가 의심됐어. 그 헌터인지 모르고. 네, 쫓아갈 때부터. 나는 그 전부터 이 아저씨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그 의외로. 몸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웃기잖아. 그래서 그 몸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맞아. 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역할을 해도 의심받는 말지. 그래서 이렇게 배우 소개를 다 했고요. 네. 줄거리를 넘어가 볼게요. 줄거리로 셔셔셔. 배경은 26세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네. 그리고 공중도시랑 고철도시로 나눠져 있어요. 주인공들이 사는 곳은 300년 전에 대추락 이후에 남아있는 공중도서인 자렘 밑에 있는 고철 마을입니다. 다들 이제 그 공중도시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상황인데요. 영화의 시작은 고철 쓰레기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사 이도는 고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알리타를 발견을 해요. 근데 죽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알리타를 주워다가 몸을 붙이고 딸의 이름을 지금은 이제 죽은 딸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리타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로 깨어났지만 의사 이도의 보살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알리타는 밤마다 몰래 나가는 이도를 살인자로 의심하고 뒤를 밟지만 사실은 우리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도는 살인마가 아니라 범죄자를 사냥하는 헌터 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알리타는 이도가 잡으려고 했던 그 연쇄살인마 일당과 싸우면서 옛날 기억을 살짝 보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서 자기 몸에 있던 몇백 년 전의 전사들만 사용한다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잖아요. 기갑술이라는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정체를 좀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제 이도가 알아차리는 거죠. 아 얘는 그 화성에서 온 광전사 출신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잖아요. 나는 그 장면에서 둘 다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너무 잘 싸워. 갑자기 아유. 얘는 뇌 엄청 잘 뇌 싸워. 박살내고 얼굴 자르고 그래서 그때 조금 쾌감이 있긴 했어요. 네. 잘 맞아요. 싸워서. 맞아요. 그래서 알리타는 그렇게 첫 기억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또 휴고라는 아이랑 친구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유행하는 게임이 있어요. 모터볼 게임이라는 건데 철처럼 생긴 공을 가지고 이렇게 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게임이죠. 엄청나게 그 몸싸움을 하는데 막 경주하면서. 서로 때리고 부시고. 사이버하죠. 네. 혹시 그거 원작에 있어요? 모터볼이요? 네. 네 있어요. 그렇게 해요? 네. 아, 네. 왜 의심했어요? 왜냐면 그 롤러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거 원래 75년도 영화인데 이제 2000년대 리메이크했었는데 약간 룰이, 그거 룰이 보면서 비슷해, 룰이.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롤러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규칙 바뀌면서 엄청 폭력적으로 나간다는 그런 그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그거 같은데 그래서 또 보면서 약간 로버트 같은 사람이면 이거 모를 일이 없다. 따라했네. 그냥 약간 모든 응용했네. 어딘 곳에나 있는 그런 스포츠 아닌가? 미식축구가 원작 아닌가요? 미식축구가 원작 원작이야. 같은데요. 근데 그 소재 같은 게 너무 좋았어요. 고철 마을인데다가 고철 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롤러가 돌아갈 때도 그 쇳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네. 그거가 소리랑 그런 메탈 사람들이 느낌이 그래서 좋았어요. 그 경기에 환장을 하죠 아주. 완전 네. 환장하죠. 거의 국민 스포츠죠. 그래서 네. 휴고랑 알리타는 휴고의 친구들과 모터볼 게임을 하면서 노는데요.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 비밀의 장소로 놀러 가게 돼요. 이게 휴고랑 친구들이 자기만 아는 곳이라고 하면서 대추락 때 뭐 갑자기 발견된 우주선이 있는 곳으로 알리타를 데려가는데 알리타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우주선 내부로 물에 잠겨 있는데 그냥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주선 내부로 들어가서 막 보다가 광전사 바디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도 박사한테 내 몸을 이 바디로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도 박사는 거절하죠. 왜냐하면 얘가 더 이제 위험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세지고. 너무 세지고 알리타가 사실은 어떤 애인지 대충 추측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자기 딸처럼 아끼니까. 근데 알리타는 이제 모든 걸 모르니까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팩토리에 들어가서 자기를 그 헌터 워리어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고랑 같이 헌터 워리어들이 모여 있는 술집에 가서 힘을 합쳐서 위시카 이 발음이 어려워. 네. 구루위시카를 무찌르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 같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헌터들은 다들 뭐 돈이 걸려 있는 범죄자만 잡는다. 그리고 걔네들이 하거든요. 뭐 정의감으로 되게 나쁜 애를 잡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돈벌이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루시카는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는 게 이 고철마을 있으면 위에 있는 그 도시 있잖아요. 제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이다라고 수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이제 잡아가지고 돈을 받는 건데 구루시카는 왠지 모르게 그 현장 수배에서도 갑자기 없어졌고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나쁜 활동을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는 자렘에서 이 사람을 그냥 봐주고 있구나 누군가 뒤봐주는- 위에 있는 사람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알리타 같은 경우는 그 그루시카한테 지금 목숨 위협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네 목숨이고 네가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요. 정의로운 말. 갑자기 함께하자. 연설 함께하는 거야. 함께 무찌릅시다 그래서 약간 웃긴 거지. 네. 그 상황이 네가 뭔데? 맞아요. 우리가 왜? 그 중에서 넘버 원이었던 자팡이라는 워리어가 이름이 너무 웃겨 짜빵 자팡이 우리는 그 돈이 걸린 애만 잡는다. 네. 그래서 안 할 거다. 이래서 알리타가 자팡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맞아요. 워리어들이랑 다 같이 막 싸우게 개싸움을 되죠. 하죠. 개싸움을 하다가 이도 박사가 이제 뒤늦게 눈치채고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너네 계속 싸우면 무료로 치료 안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 멈춰버려요. 네. 그러다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등장하죠. 그거 그리고 웃겼어. 막 바닥을 막 뚫더니 밑으로 내려와라 싸우자 이래가지고 알리타를 그 지하로 유인을 해서 결투를 그곳에서 벌입니다. 근데 알리타는 굉장히 용감한 캐릭터죠. 그래서 한 팔을 남기고 싸우다가 하반신이랑 팔다리가 다 찢겨버려요. 이게 찍혔던 이유가 그때 그루시카가 원래는 그 전에 한번 싸웠을 때는 알리타한테 거의 끔살 당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루시카가 그 자렘에 있는 위에 있는 어떤 노바 박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기계 개조를 받아가지고 몸을 찢는 그런 기계 팔을 제공을 받잖아요. 이식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 맞아요. 때문에 이제 알리타가 너무 강력해져서 알리타의 몸 자체를 아예 분해해 버리는데 사실은 그 팔도 반전이 있잖아요. 그 팔을 제공받은 게 휴고가 훔쳐온 팔을 제공받은 거였잖아요. 다른 네. 사람의 네. 팔을. 네, 사실 휴고가 그 부품 강도라서 네. 사이보그들을 납치해서 거기서 부품을 빼서 이렇게 뒤로 파는 그런 부품 강도였고 친구들도 다 강도고. 네, 근데 휴고는 이제 알리타가 사이보그니까 그런 걸 다 숨기고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런 친구 때문에 알리타는
몸이 다 찢겨버려요. 근데 알리타는 싸울 때 항상 기억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기억 일부분이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깨닫게 되고 알리타는 마지막 남은 팔을 그루이시카의 그 눈에다가 박아 넣어서 걔를 파괴를 해버리죠.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머리만 처음 발견된 상태처럼 되어. 진짜 알리타가 쫄지 않아. 단 한순간도 쫄지 않아. 맞아요. 개멋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얼굴하고 팔만 남은 상태 해가지고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얼굴에 다 넣잖아요. 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괴한데 이 장면이 진짜. 멋있는 거 있죠. 엄청 멋있었어. 네. 진짜 스피릿으로 싸우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진짜 쌈딱. 멋있었어. 그래서 그루이시카는 거의 이제 파괴된 상태에서도 알리타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뒤따라온 친구들 뭐 네, 개를 소중히 여기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걔를 소중히 여기는 헌터 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화를 내는 헌터가 도와주죠. 그 헌터와 뭐 네. 휴고도 왔고 이도 박사도 같이 왔고 해서 네. 그래서 도망치게 됩니다. 너는 개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그때 사람들이 참고로 웃었어요. 이제 맞아. 그루이시카? 렉 걸렸어. 사이보그 미선 사이브가설. 그 약간 그 길 강아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 나쁜 사람을 이제 되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도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알리타가 가져왔던 광전사 바디를 알리타의 몸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어쩔 수 그 전에는 없죠. 막 안 된다. 너는 그런 몸을 가지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는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몸을 이식을 해주죠. 근데 몸이 이제 찰떡이야. 완전 찰떡이죠. 네. 몸이 몸과 정말로. 바디가 몸과 바디. 소울 앤 바디 앤 소울.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렇게 머리하고 몸이 이제 일체가 되니까 네. 이렇게 서로 반응을 해서 몸도 변하잖아요. 맞아요. 정신에 따라서 몸 상태가 같이 변하는 그런 수준의 기술이.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서는 걸 보여주죠. 네. 그리고 손가락에 불도 붙잖아요. 맞아, 불도 붙고 막 네. 되게 신기해졌어. 완전 파워 바디가 됐는데 그 상태가 된 알리타는 자렘에 가기 위해서는 그 모터볼에서 챔피언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터볼 선수로 데뷔를 해야겠다라고 휴고를 결심을 위하여. 합니다. 그게 또 네. 그게 있었죠. 휴고랑 이제 둘이 완전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휴고가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 정도의 돈을 모으면은 내가 자렘에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벡터라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돈을 계속 모으면서 강도짓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돈이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알리타가 모자란 돈이 있어 그럼 내 심장을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장 막 꺼내. 심장 막 꺼내서 난 널 위해서라면 이거 심장 진짜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 팔아가지고 너가 그 돈을 모아서 지상 도시로 가라 이랬는데 이제 휴고는 살짝 유혹에 흔들린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냥 네 심장 네가 써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리타가 그럼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그리고 알리타한테 이랬잖아. 그 어디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거 해주지 말라. 맞아. 어떤 착한 사람이더라도 심장 꺼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난 중간이 없어 알리타. 난 이게 나야. 근데 그게 약간 걸크러쉬 왔어. 난 적당히를 몰라. 맞아, 난 적당히를 몰라. 진짜 너무 이게 멋있는 나야. 거지. 내가 널 위해서라면 다 주겠다 약간 그러면서 그래놓고 지가 그렇게 막 해놓고 오바 떨어놓고 좀 오바스러웠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귀여운 거 있잖아요. 맞아. 알리타 매력 진짜 있어. 캐릭터 너무 매력 있었어. 네. 그래서 그래서 휴고를 위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한 게 모터볼에서 우승을 하면은 돈을 벌고 이러니까 모터볼 경기, 그러니까 정식 경기 아니고 2군 그 리그에 한번 나가서 시범 출전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게 사실은 그 벡터라는 그 사람이 자렘 있는 위에 사람의 명령을 받고 알리타를 이 경기에다가 출전을 시켜가지고 그 경기에다가 그 알리타만을 공격하도록 사람들을 심어놓을 테니까 알리타를 약간 박살을 내가지고 알리타의 몸을 들고 올라오라는 그런 계략 속에 숨겨져 있는 함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휴고는 그 사실은 모르고. 휴고한테 시켰지. 출전시키라고. 네. 맞아. 그래서 그냥 모터볼 알리타 데리고 경기- 오라고 하면 될걸 휴고한테. 알리타가 아무래도 이제 노바 박사랑의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네. 벡터가 네. 나쁜 놈이 휴고한테 너 알리타 거기 출전시켜 이렇게 하지 말고 너 그냥 알리타 데리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가두면 될 텐데. 그러면 너무 의심받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럼 영화가 끝나니까. 네. 그리고 알리타가 워낙 세니까 아.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을 시켜서 아, 그렇게 죽이게 했었어야 하려고. 되겠죠. 네. 이도 박사는 사실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이것들을. 그래가지고 알리타한테 시작하기 전에 알리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건 함정이다. 다들 너를 죽이려고 난리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알리타가 딱 주변을 봤는데 다들 출발 이런 거 관심 없어. 다 다 알리타 쳐다봐. 자기만 이글 아이로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칼질이 막 이렇게 걔네들이 하면서. 선수가 아니라 두 네. 명은 헌터 워리어, 다 나머지는 헌터 워리어고. 선상 수배범 네,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엄청난 놈들이. 그때 웃겼어. 누가 절 노리는데요? 이러는데 쳐다보니까 다. 전부 다. 그리고 휴고도 알려주죠. 휴고도 알리타한테 나 지금 쫓기고 있다고. 네. 맞아.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쫓기고 있냐면 자팡이 그때 전에 알리타가 싸웠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팡이 알리타한테 어떻게 보면 원한을 가지게 돼가지고 알리타가 사랑하는 휴고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휴고를 쫓아가고 있었고 휴고는 그래서 알리타한테 살려달라고 연락을 예. 했죠. 그 부분 좀 웃기긴 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영웅 영화를 보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를 구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알리타한테 살려줘, 나 좀 구하러 아니 와줘 근데 이러고. 그것도 되게 멋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네. 얘는 지금 자기 목숨이 쫓기고 있는 경기 중인데 네. 내가 지금 갈게라고 하잖아. 맞아, 네. 맞아. 나는 경기 끝나고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네. 경기가 빨리 끝나고 얘네를 맞아. 처치하고 간다 생각했는데 경기 그래? 중에 내 지금 갈게 이러고 갈게. 이러고 경기장 알고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탈출해버리죠. 루트를 벗어나서 네. 와 그게 되게 또 멋있었어. 맞아요. 진짜 걸크러쉬 쿵쿵 알리타 크러쉬. 알리타 크러쉬. 네, 그리고 이어주세요. 네. 저희가 너무 크러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알리타가 휴고한테 연락을 받고 내가 지금 갈게 해서 성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성당에서 만나지만 알리타는 휴고가 사이보그의 부품을 뽑아내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팡은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헌터 워리어의 일이라면서 휴고의 배를 칼로 찔러버립니다. 네. 그리고 알리타는 휴고를 들고 성당 내부로 돌아가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렌이 누구냐면 그 리도 박사랑 결혼했던 사이인데 두 명이 원래는 이제 그 자렘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딸이 아파가지고 이제 자렘 도시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현재 기계마을에서 살고 있고 시렌은 자렘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약간 그 노바 박사랑 그 벡터와 같은 그런 악인들한테 예, 협조하면서 협력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알리타의 몸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실 똑같은 의사였어요, 둘 다. 네. 리도랑 둘 다. 근데 시렌이 이걸 보고 있다가 휴고가 죽은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알리타의 생명 유지 장치를 활용해서 휴고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휴고는 죽지 않고 사이보그의 몸을 가지게 되고 또 알리타는 그 워리어들 앞에서 내가 휴고를 이제 처치를 했다. 머리는 여기 있다. 이러면서 막 그 워리어로서의 법을 어기지 않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전 근데 그 장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알긴 했는데 어떤 주인공 캐릭터급에 있는 사람의 목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머리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 잘 절단된 머리가 네.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고 품에 안고 있잖아. 네. 애기처럼. 네. 이게 사실 보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그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나중에 그 휴고가 사실 중후반부 혹은 초반부에 처음 등장했을 때 걔의 어떤 활력적인 모습, 인간으로서의 되게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가 로봇으로 대체된 몸을 딱 봤는데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좀 심적 충격. 너의 그 잘생긴 너의 그 몸 근육질 몸이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근육질 몸이 기계 따위로 영화에 대체되다 되게 이입했다. 대단히 네 맞아요. 본인이 알리타인 줄. 맞아 얘기해 주세요. 예, 그래서 시렌이 이제 시렌이 사실 도와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벡터가 그치. 왜 알리타를 도와주냐고 너 나랑 같은 편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내가 찾는 것은 더 이상 자렘에는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의사이자 어머니였다. 그래서 엄마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일을 안 할 것이다라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죠. 네, 어떤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을지. 어떤 일이 그녀에게 벌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엘리타는 팩토리에 있는 센츄리온을 모두 죽인 뒤에 벡터가 있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알리타는 벡터를 위협하면서 노바에게 다 보고 있는 것을 아니까 다 이제 나와라라고 소리칩니다. 이윽고 노바는 벡터의 몸을 빌려서 알리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알리타는 벡터를 죽입니다. 노바는 벡터도 질렸으니 상관없다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 장면이 웃겼어요. 그게 노바가 눈 색깔이 이렇게 탁 바꾸면서 몸에 들어가잖아요. 네. 영혼처럼 네. 파란색으로 그 사람의 눈을 바꾸면서 목소리도 이제 중후하게 이런 식으로 다른 말투처럼 하면서 그래서 벡터의 몸에 노바가 들어왔잖아. 네. 근데 벡터는 죽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몸은 죽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왜 죽어서도 너는 이 주둥아리만 살아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딱 그 막 장면이었어. 쓰러져가지고 죽는데 말은 되게 멀쩡하게 하고 있는 거야. 몸은 비틀비틀하는데 남 얘기하듯이. 네. 그래서 연기 너무 잘했잖아. 너무 맞아. 재밌었어. 그거 진짜 재밌었어. 진짜 연기 그게 진짜 되게 잘하더라. 만화적인 설정이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정말. 두 가지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죽는 연기하면서 말은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었어. 그때. 이게 물론 영화에는 다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이제 만화 책상의 설정은 자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이보그나 기계가 아무도 없고 다 자기 몸이 신체가 인간 몸인 사람들이고 대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머리에다가 칩을 새겨가지고 그 칩을 통해서 그 복용할 수 있게? 노바 그 사람 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노바는 그런 걸 통해서 불로장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에 다 칩이 있구나. 다 칩이 있는 거죠. 웃기다. 전세 사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전세. 자가 없이. 그러니까 그쪽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에 몸이 붙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아예 없는 거지. 네. 저분 왜 저래? 전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추억이 지금 있나요? 찌들어 있나 보다. 아 되게 매력적인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전세 개념 되게 특이한데. 네. 그 나라에만 있는 에어비앤비가 개념이잖아.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알리타와 벡터가 붙어가지고 벡터가 칼에 찔리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각 휴고는 여전히 자렘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렘이랑 지상을 연결하는 튜브가 있어요. 근데 네. 그 튜브를 타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니 이놈이 이러면서 막 쫓아가지. 나는 네. 그때까지도 걔를 의심했어. 휴고를. 휴고? 아, 쟤는 몸을 기계 몸을 바꾸도 저기로 올라가고 싶나. 그게 또 영화에서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만화에서는 그 걔가 그 자렘 도시에 집착한 이유가 좀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휴고의 어떤 왜 그렇게까지 자렘에 집착하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뭔가 모티베이션이 부족한 상태에서 보니까 얘 너무 미친놈같이 집착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 거길 또 기어 올라가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밑에 있으면은 네가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맞아. 현상 수배범으로 이미 등록이 돼 되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알리타는 휴고를 따라가서 설득을 하는데 그때 디펜스 링이 튜브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디펜스 링이 이렇게 그 자렘을 보호하는 뭐라고 하지? 날카로운 기계 장치 같은 건데. 건데 링을 따라서 손가락에 반지 끼듯이 네. 생긴 그 디펜스 링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휴고가 그래 너랑 그래 같이 밑에 세상에서 살게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내려오죠. 바로 그래서 구하려다가 알리타가 추락하는 휴고를 잡습니다. 하지만 휴고의 팔이 이제는 사이보그잖아요. 근데 그 부품이 끊어지면서 휴고는 튜브에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 굉장히 영화적이었지. 그 장면에서 많이 울었죠. 아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둘이 서로 체감을 하잖아요. 아 네. 이거는 못 버티겠구나, 못 버티겠구나라는 거 아니까 서로 막 사랑한다 얘기하고 막 미안했다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너무 막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달려 있는 것도 알리타도 한쪽 칼을 네. 침대에 팍 꽂은 상태로. 꽂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화적인 장면이었어요. 네. 맞아. 그런데 저는 그 부분 많이 좋아했던 이유는 뭐 물론 이제 슬프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엄청나게 휴고 누구? 그 구조하려고 이제 엄청 노력을 했었잖아요. 구하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한번 맞아. 구하다가 된 겨우 것이 이제 살려놨더니. 뭔가 겨우 살려한테 이놈시키 이 자식 진짜 도움이 안 돼 역시. 내 심장 꺼내 줄 때 봤지 그냥 이 자식. 별 생각이 더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과 네. 살려놨더니 자식이. 살려한다 이 자식이.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음. 그 장면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부산행에 보면 그림자 이렇게 바닥에 팍 떨어지는 장면 아, 있잖아요. 네네네네. 철길에. 네. 그런 만화적인 장면처럼 그 장면도 이 알리타를 그릴 때 완전 클라이막스 같이 상징적으로 머릿속에 계속 있었을 수 있겠다. 딱 그 장면을 통해서 알리타가 사실 그전엔 되게 순수하고 아이 같은 그런 캐릭터였는데 완전. 그 장면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리는지를 딱 그치.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전형적인 장면이면서도 맞아요. 그런데도 또 그게 이입이 되더라고 맞아요, 감정이.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제임스 카메론 이 자식. 귀신 같은 놈. 어. 네, 맞아 얘기해 주세요. 이제 클라이막스 이후엔 거의 결말이죠. 그래서 그 추락 장면 이후 알리타가 성격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냉정해졌어. 네 모터볼 챔피언을 뽑는 경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고 관객들은 다 알리타를 엄청나게 응원하죠. 네. 유명한 여자 전사니까. 몸도 그리고- 다 바뀌었어. 몸도 완전 재정비했죠. 어. 그리고 관객들 앞에 등장한 알리타가 자렘을 향해서 칼을 겨누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아. 알리타가 모터볼 챔피언이 되려고 했던 게 이제 파이널 챔피언만이 자렘 도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상이 그거기 길이라는 때문에 걸. 그걸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노바 박사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배틀엔젤이라는 타이틀도 왜 붙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알죠. 네, 왜냐면 그 챔피언 그 경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알리타를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얼굴은 천사같이 예쁜데 정말 잘 싸운다 해가지고 배틀엔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끝나죠. 그 장면 너무 그렇지 거기서 않았어요? 끝나면 눈물 이렇게 흐르는데 눈물 이렇게 칼로 가르는 거. 눈물이 진짜 그 부분 오히려- 장난 아니었어. 그래요? 가르는 네. 거? 저는 되게 그 만화 장면을 같았어. 보면서 굉장히 시원섭섭하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장면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모터볼에서 이렇게 막 인기도 엄청 없고 이제 잘 나가는 거지만 휴거를 잊지 못했다는 그런 것을 약간 보여주면서 이런 인기나 이런 성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처 때문에 네. 이제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원래 저는 의미가 느꼈어요. 없죠. 어차피 왜냐면은 알리타는 거기 올라가려고 거기를 그쵸. 출전하는 거지. 그 인기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그냥 그건 목적 도구로서의 방법인 거잖아요. 맞아. 그렇지. 인기가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애잖아요. 얘는. 네. 네. 처음부터. 그리고 근데 과연 시퀄이 있을까요? 무조건. 예, 무조건 이렇게 그래요? 만들어놓고 시퀄을 안 만들면 그거야말로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임스 카메론 약간 바보같이 될 것 같은데요? 끝날 때 이렇게 끝나면 어떡해. 나는 아직 30분을 더 볼 수 있다는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작을 샀을 때부터 1편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할 거면 이거를 원작을 살 이유가 없는 게 되게 스토리가 길거든요. 이거 거의 도입부인데 이거 도입부 영화 하나 찍으려고 원작을 사면은 이거 알리타 배틀엔젤 해보고 안 되면 안 만드는데 이제 되면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잘 됐으면 있고요. 좋겠다. 이거는 잘 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제 뭐 그럴 것 같기는 하는데 2천억, 저는 2천억. 약간 아무래도 이 영화는 하나의 영화로서 네. 거기서 끝내도 된다는 나쁘지 않았어요. 앞에 네. 그러니까. 그건 소편이 뭐- 나오면 더 네. 좋은 거고. 속편을 만들려고 저는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이 영화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서 왜냐면 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자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네. 근데 요거 이건- 자체도 나는 좋았어요. 그것도 네. 동의는 하기는 해요. 사실 조렘에 대해서 모르는 잘- 게 네. 특히 이제 요즘 미국 영화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렇게 시리즈물을 하면서 다 설명하려고 해요. 맞아. 그런데 이거 뭐 사실 조렘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돼요. 네. 맞아. 이 채로도 좋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어차피 캐릭터들이 자렘은 그런 곳이야, 그런 곳이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자렘? 그럴 수 있죠. 음. 다들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막. 이도는 알겠지. 아 맞아, 이 돈 알지.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되게 이상한 말일 수는 있지만 네로 벡터 위에 있는 그 책종의 노바. 노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노바라고. 영화를 대체 어떻게 본 거야? 니로는 차 이름이고요. 앞니로. 네로 황제가 있어요. 약간 니로랑 노바는 전혀 다른 이름인데. 아니 영화 언제 보셨어요? 네. 거의 개봉 한 며칠 뒤에 봤어요.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맞아. 그런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보고 재밌다고 얘기해줬어요. 맞아. 아니 그래도 니로는 좀. 어쨌든 네. 그 안경을 처음 봤을 때 실제 그렇진 않은데 에드워드 노튼. 네, 에드워드 노튼. 뭐예요? 아닌 줄 알았어?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에드워드 노튼 맞아요. 노튼이잖아요. 깜짝 놀랐죠. 네.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을 그렇게 등장시켜놓고 1편 그래서 끝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영화는. 찬조 출연. 네. 이거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잘 되면 무조건 2편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나올 수가 없어. 디즈니가 뭐 죽이지 않는 이상. 맞다 이제 디즈니한테 넘어갔네. 네. 이제 20세기 폭스 아니고 26세기 디즈니로 나오겠네. 네. 하지만 디즈니 폭스가 되겠죠. 디즈니 그쵸. 픽사처럼. 아니면 폭스 이름은 그냥 내비둘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버려둘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아직 안 바꾼 거 보면은 그리고 디즈니로 바꾸면은
어른 영화 만들기가 쉽지 않을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반발심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둘의 합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뭐 실상으로는 자기들 거지만 뭐 겉으로는 그냥 폭스 이름 유지한다고 그대로 해서 두겠지. 뭐 나쁠 것도 어른 영화 없어. 만들게. 밑에 뭐 디즈니 컴퍼니 뭐 썼구만. 네. 약간 심슨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맞아. 그 심슨 패러디 되게 웃겼네. 네. 예언. 예언이지. 네. 나중에 그 앞에 넷플릭스도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베를린 영화제 다녀왔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영화제가 요새는. 왜 음. 어떤 면에서요? 이제 와인스타인이나 라이언스타인 없어졌지. 네. 라이언스게이트도 힘들지 요새. 이번에 보니까 영화 2개인가 3개밖에 안 갖고 왔던데. 그리고 그 제작 쪽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오픈로드도 제작 쪽 없애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하여튼 그런 중간급들의 괜찮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그런 제작사들이나 없어졌죠. 배급사들이 좀 힘들어지고 없어지니까 아예 인디 애들이나 음. 돈 안 드는 네. 막 서치 이런 네. 막 아예 인디 애들이나 아니면 아예 블록버스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블록버스터 안 나오잖아요, 영화제에. 네. 그러니까 괜찮은 영화 넷플릭스, 아마존이 다 가져가지. 네. 된다 싶으면. 그 된다 싶은 돈 드는 거는 이제 다 그쪽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영화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나 이런 아카데미가 좋아할 만한 약간 킹스 스피치 이런 급의 영화들이 이제는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좋은데. 왜냐면 그런 영화가 수익이 안 나. 저번에 AFM 갔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급 영화들을 그래서 아시아나 유럽에서 대체하고 뭔가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 급 영화들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 100% 동의하기는 하지만 저는 약간 긍정적인 말을 붙이자면 일시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아시아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국의 영화 산업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블록버스터 같은 영화에는 미국에서만 잘 되면은 돈을 못 벌어요. 어차피 잘 돼야지. 해외 전 세계 잘 돼야지. 네, 네. 전체적으로 잘 돼야지.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아마존 대표적이긴 한데 근데 요즘은 뭐 AT&T 따로 만들고 뭐 후루도 만들고 뭐 다른 애플도 스트리밍들이 만들고 이제 많아지니까. 계속 네.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거품일 수밖에 없겠다는. 네, 근데 느낌이 그래서 들어요. 이제 스트리밍들이 많아지고 스트리밍들이 자체 생산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많은 권리를 자기들이 가져가니까 원래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영화에 서로 돈 나눠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프랑스가 극장 개봉하고 뭐 독일이 가져가서 극장 개봉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제작비를 리쿱하고 하는 그 구조로는 제작비를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영화를 만들 만한 제작비를. 되게 애매한 영화들 애매한 영화만 만들어. 좋은 영화 아니면 그 제작비 많이 드는 영화. 아니 그냥 좋은 영화. 그러니까 디센트한 영화. 그러니까 뭐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물론. 근데 예를 들면 킹스 스피치가 좀 그런 게 지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킹스 스피치처럼 제작비 많이 들잖아. 킹스 스피치. 옛날 그쵸. 영화를 구현해야 되니까. 네. 캐스팅도 잘해야 되고 네. 작가도 잘 써야 되니까 그래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그 전통적인 방법의 그 시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극장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고 그런 영화들을 그러면 그 해외 판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영화들을 또 넷플릭스나 훌루나 이런 데서 서비스하기에 또 되게 사이즈가 애매해가지고. 걔네들도 그런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네. 잘 안. 걔들은 또 좋아하는 영화들 약간 장르 영화라든지 약간 SF.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들. 일단 선호 장르들 자체가 넷플릭스, 아마존은 굉장히 한정적이어가지고 걔네들이 막 시대극 물론 하긴 하지만 그런 영화들 잘 안 좋아하진 나가죠. 않으니까. 인기 순위 보면 다 공포가 네, 많고 맞아. 뭐 굉장히 코미디라든가 아니면 예능 블록버스터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죠. 근데 그만큼 시장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건 희망적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저답지 않게 약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답지 않고. 그러네. 원래 절망을 답지 담당하는 않네요. 여기서 절망과 좌절을 담당하는 절망, 좌절, 우울. 그런 것을 저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네. 미사님이신데 의외로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의외로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결말을 네. 보고 계시네. 우리만 디스토피아 얘기하고 있어. 그러네요. 저는 약간 중박의 부활을 하고 이분 있습니다. 왠지 알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항상 나 그 담당해서 얘기 그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 이거 얘기하고 있으면 일부러 B를 항상 반대를 위한 담당하려고 반대를 하거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절망하니까 희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번에 희망적인 얘기해보자고. 어떻게 절망할 보면. 거예요.
아니야. 미소 울지 마. 울지 마. 아, 뭐 울어 이게 뭐라고? 더덕. 아니 제가 대신 얘기해줬다면서요. 와, 내가 스피커 해주니까 진짜 나쁜 이거 사람. 참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 악역시켜 놓으니까 좋아. 노바야. 나 벡터야. 이게 막 나 벡터야. 벡터. 눈 색깔이 눈 지금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완벽한 타인이나 그 서치 네, 이런 네. 컨셉적으로 제작비 많이 안 들지만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게 그런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된 것 같다는. 요즘 리메이크가 그래서 유행이잖아요. 네. 모든 나라들이 다 리메이크를 찾지 새로운 거를 기획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걸 다른데 잘 안 해요. 주제 뭐 없나 괜찮은. 아 근데 질려요. 리메이크 맞아요. 많아지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물론 다 인도 영화까지 다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똑같은 걸 갖고 또 만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으니까 재생산의 결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다른 얘기도 또 하고 싶었던 게 약간 SF라는 컨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게 이 캐릭터가 사이보그잖아요. 네. 근데 전 사이보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 영화 보기 전에는 찾아보질 않아서 그냥 의미적으로는 뭐 로봇이랑 인간이 합치면 사이보그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검색을 좀 일부러 해봤었는데 저도 찾아본 적이 없는 거. 뭔데? 그게 그거래요. 인간의 뇌를 적어도 갖고 있고 뭐 팔이든 모든 기계로 대체된 부분이 있으면 사이보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분들 중에서 팔이 다치거나 하셔서 의수가 달려있잖아요. 네. 그분도 어떤 넓게 의미로는 사이보그이신 거예요. 우와, 그러면 네. 굉장히 멀리 있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가까운 곳에 그렇죠. 있는 네. 거네요. 아 갑자기 사이코패스 생각나는데요. 그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요. 저도 봤어요 네. 그거. 만화가 있어요? 네, 일본 만화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약간 악당으로 나오는데 이제 조금씩 자기 몸을 이렇게 막 로봇으로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있고 휴대폰이나 이렇게 의존하는 것도 그거 일부의 사이보그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쵸.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이보가 굉장히 넓은 의미로 가면은 우리도 사이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눈이 나쁘면 렌즈를 낀다든지 네. 물론 렌즈 기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다른 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몸의 일부를 이제 보완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이보그인 거라서, 그러니까 알리타 같은 경우도 캐릭터가 이제 뇌는 자기 뇌인데 그 외 모든 건 다 기계인 그런 캐릭터로 네,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사이보그가 아니라 우리도 사이보그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런 입장에서 보여주는 약간 그 계층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막 그런 사이버가 되려면 그런 기기를 가지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계층으로 이 계층의 입장에서 보는 매체를 생각하자면 그 데우스 엑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게임같이 좀 우리가 모르는 거 말고 좀 우리가 알만한 거를 얘기해주면 안 돼요? 예시를 들어줄 때. 데우스 엑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뭐 로보캅도 사이보그에 나오는 그래 이런 오. 예를 한번 네, 들어보자고. 좀 우리가 다 알만한 영화 팟캐스트니까 영화 좀 예시 들면 안 돼요? 왜 자꾸 게임 아니 영화 예시도 막 네. 1963년도에 나온 무슨 영화 이런 거. 보통 예시를 들 때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예시를 들는데 이해하기 더 어려워지잖아 예시를 들면. 내면으로 파고드는 영원한 짝 심장하는. 만나면 결혼하실 거예요.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우스 근데 데우스 엑스 할 일은 없을 것 같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저한테 보면서 느꼈던 게 휴고의 의사를 너무 물어보지도 않고 몸을 대체해 버렸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다쳤어. 근데 뭐 가족들이 안 돼, 우리 지조는 살아야 돼 이래서 지조의 몸을 다 바꿔버렸어. 기계로 그리고 살려냈어. 살려냈어. 어떨 것 같아요? 아 내가 사고로 죽게 됐는데 내 네. 자의랑 상관없이. 네. 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뭐 장기 이식 같은 경우도 네네. 급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족들이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쪽 세상은 26세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내 몸을 누가 가족들이 내 얼굴 말고 다른 데를 다 기계로 대체를 시켜버리면은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 누가 날 살려놨어. 그럼 난 기분 나빠서 다시 죽을 것 같은데. 역시 진짜 그러고 나가. 기분 나빠 다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주간 영화 죽으려고 보고에서 극단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내가 불의 사고를 당해서 했는데
몸을 사이보그로 만들어줬고 뭐 그래서 내가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냥 몸에 적응을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 몸보다 더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내 몸에 좋은 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왜 그래?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응하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제 몸을 이렇게 막 괜히 만져봤거든요. 왜냐면은 막 그 수고의 몸이 바로 이전 장면에서 막 이렇게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몸이 나왔다가 몸이 완전 달체당해가지고 진짜 로보트가 됐잖아요. 근데 그 몸이 너무 뭔가 멋있지 않아요? 안 예뻤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원래 이런 몸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휴고가 깨어나가지고 화낸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로봇이 되어서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몸을 벌려서 이렇게 아니 로봇이 돼서 아이씨 정말 몸을 버려서 근데 내 몸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그때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는 20년 뒤에 고민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어. 그렇죠. 네. 나중에 몸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내 몸의 느낌을 아무리 기계가 발달이 돼도 내 몸의 그 느낌이랑은 다른 느낌일 텐데 그런 의사를 내가 내 의사 없이 누군가 결정했을 때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몸에 암세포가 어디 퍼진다고 됐을 때 거기 절단하고 다리를 붙였을 때 뭐 살 수 있다는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고 판단이 네. 수월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 감각의 일부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기기로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뭐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못해 마이크도 약간 내 목소리에 확대한 느낌이니까 그렇죠. 나의 몸의 일부가 더 확장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근데- 적응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미래적이구만. 야 유토피아. 굉장히 반대를 위한 굉장히 반대를 부릉부릉부릉 시동을 건다. 의도적이다 이거 의도적이다. 한번 해보세요. 걸려들었군. 그거 감정이었어. 뭐 보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누가 날 약간 노리고 있나요? 외부에서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학의 기술이 거리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없는데 이제 팔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의조 의수. 아 의조금 발이 팔. 근데 이분 발음을 조금 네, 애매하게 그래서요?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게 팔. 이제 아무래도 로봇으로 이렇게 대체하더라도 그런 부분 좀 해결해야 될 거예요. 아니,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의 부분 혹은 인간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에 굉장히 충실히 대답하신 분. 너무 충실한데? 네. 나는 만약에 그렇게 죽을 상황이었는데 일어났더니 몸을 이렇게 다 바꿔놨다. 아 진짜 복잡한 감정이 들 것 같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마냥 기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내 몸이 사실 뭐 보기 좋고 싫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안 하고 만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느낌 자체가 너무 다를 것 같아서 뭔가 뭐 먹는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나 먹는 거 중요한데. 근데 그 기계들이 먹잖아요. 네. 좀 신기했어요. 그렇죠. 다 몸이 기계인데 에너지 내라고 먹는 거. 근데 이미 저는 좀 가깝게 느끼는가 봐요. 그 사이보그를. 왜냐면 알리타에서 굉장히 많이 로봇이 절단이 많이 되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잔인한 거야 이게. 막 그러니까 빨간 피가 튀지는 않는데 파란 피가 나오더라고. 네, 그 거미 죽일 때나 아니면 네. 사람 로봇 머리를 가르거나 이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이보그들이 그렇게 죽어 나갈 때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는 여기 거예요. 뚜껑 열어보자. 이거 로봇 아니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12세 된 이상해. 영화의 12세예요? PG-13. 한국에서도 이제 12세 한국 12세고 네. 미국 PG-13인데 저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진짜. 제임스 카메론이 일부러 파란 피 했대요. PG-13 받으려고. 그건 아. 옛날부터 생각한 거래요. 귀신 같은 놈. 아니 근데 피가 그렇게 튀어도 한 내 생각에는 16, 7세 빨간 피 정도. 한 번 나와. 개 죽을 때. 사람 죽을 때도 나오긴 하는구나. 걔 죽을 때 걔 죽는 장면 안 보여주고 일부러 PG-13 받으려고. 잔인해 이 영화. 좀 잔인하긴 했어요. 맞아요. 반 가르고 막 이러잖아. 네. 머리 가르고. 그게 그냥 로봇으로만 기계로 안 보이고 그냥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잔인한 거 잘 보는 타입인데 또
깜짝깜짝 놀랐어요. 잔인해 이러면서. 저는 그게 사람이었으면 이 영화관 들어가지 않았을 못 거예요. 들어갔죠. 제가 보고 나서 스칼렛님 못 본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경고. 그 기계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건 볼만했어요. 저도 기계라서 오히려 잔인하다 안 느꼈어요. 잔인해. 우리가 잔인한 거야. 이미 기계를 동족화시켰어 그러니까, 이분. 익숙해졌어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알파고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분만은 건드리지 않겠네. 저는 그게 알파고가 사실은 기계는 아닌 게 맞네. 하트, 심장이 사람이니까. 그쵸. 네. 뇌도 사람이고. 뇌도 사람이고 몸만 그렇게 돼 사실 있는. 거의 뇌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맞아요. 사람 뺄 때는 약간 머리만 있고 뺄 때는 애기처럼 이렇게 뒤에 스파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척추만 이렇게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맞아. 잔인해. 정말. 그거 보면서 아무튼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오락적인 부분도 많지만 네. 맞아요. 되게 그런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매력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도 뭔가 메타포적으로도 네. 굉장히 뜻하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그런 게 있죠. 위에는 누군가가 있고 음.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거기에 살 수 있다 이런 설정들도 그렇고 밑에서 태어나면 위에 못 올라간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적인 그런 그치. 메시지도 있고 계층적인 이래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단순하게 그냥 액션 영화로도 재밌지만 여러 가지 뭐 사회 과학적인 부분들로 접근해봐도 다 재밌는 말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영화여서 그래서 좀 더 아쉬워요.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네. 그럼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미선님부터. 저부터요? 네. 일단 저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저 4점 줬어요. 오. 그리고 이거 자기 스스로한테 민족 자별이라서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미국 사람이 일본 만화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 만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그 생각했어. 민족차별. 맞아, 스스로의 맞아. 민족차별. 수많은 실패 끝에 미국 혐오인가요? 우리도 미혐. 도덕님도 맨날 하잖아요. 스스로의 민족차별. 한국 영화 진짜 싫다고. 다른 의미의 사대주의가 가지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은. 그러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다른 의미의 사대주의. 네. 그게 한 줄평인가요? 미국 사람 치고 잘했네. 네. 좋네요. 잘했어요. 요새 한 줄평 잘해. 네. 칼이야 칼. 한 칼 있어 이거. 잘했습니다. 네. 그러고 스칼렛님. 저는 4.5점. 오, 되게 높네요. 높다. 네, 엔딩을 30분 더 볼 수 있었는데 그 끝에 파이팅을 못 봤기 때문에 0.5점 깠어요. 아니었으면 5점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사실 원작이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이렇게 담아낸 게 또 재밌었고 그리고 그 CG가 그 알리타가 이렇게 인간들하고 너무 어우러지게 영화가 나오는 것도 혐오감 없이 나오는 것도 되게 그 언캐니 밸리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어느 일정 이상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게 비슷하면은 생기면은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네. 사람들이 약간 거부한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트레일러에서 나왔던 그런 것도 전혀 네. 없었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뭔가 아바타가 한번 했던 것처럼 뭔가 또 얘가 하나 이룬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 제임스 맞아요. 카메론은 진짜 H부터. 인간 아닌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이보그 아니야? 그런 그 영화적으로도 그런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되게 잘 되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진짜 잘 돼서 2편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소 중국에서라도 잘 되면은 분명 2편 나올 거예요. 와. 진짜 미국이 안 된다면 중국이라도. 중국에서는 좋아할 수도 있지. 네. 타이타닉 생각도 꽤 많이 났어요. 이 러브 스토리 이런 네. 라인들이나 이런 게 타이타닉 생각이 많이 그러네. 나더라고요. 남자를 죽이네 또. 젊고 잘생긴 마지막이네요. 남자를 죽이네. 도망가. 심지어 그 마지막 손 잡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잭이랑 로즈 그거랑. 그래서 타이타닉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아바타보다는 네. 아바타는 그냥 기술적인 거였지만 아바타보다는 타이타닉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났고 알리타 볼 때 되게 재밌었어요. 4.5점. 아쉬워. 오. 5점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알리타 미국에서 잘 되라. 응원. 지조님은? 저도 응원. 우리 저는- 기계의 편 지조. 사이보그 지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사이보그 그 영화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원래 사이보그를 사이보그였네. 원래 그 영화를 좋아했네 그런 거를. 로봇 친화적인 사람. 저는 별 3개 반. 3개 반. 3개 반 되게 저 높게 준 편이거든요. 높은 3개 반. 네. 저의 한 줄 평은 디스토피아의 아름다운 구현, 기억할 만한 여전사. 아 진짜 여전사 최고지. 네, 진짜 걸크러쉬가 그 심장 꺼내줄 때 저 어.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루비시카 걔가 이거 팔 이렇게 쫙 뽑았는데 나중에 칼로 그냥 싹 이렇게 베잖아요. 눈앞에서. 네네네. 이게 뭐야? 탁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맞아. 그거 팍 자를 때 와. 그게 정말 정신이 신체를 넘어서는 순간이잖아요. 그 싸움 씬이 그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어. 그 옛날 기억 장면에서 나오지만 넌 신체로 싸우는 게 아니다. 너는 정신력으로 싸우는 거다라고 해서 막 그 훈련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런 정신력을 알리타가 보여줬고 또 그 정신력에 못지않게 난 타협이란 없어? 나에게 중간이란 없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적당이란 없다고. 적당이란 없어. 그 말 너무 있어가지고 맞아. 심장을 되게 너무 멋있게 딱 꺼내주는데 네. 요새 약간 그런 형태의 사랑이 없잖아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재고 뭐 하고 아니면 아예 뭐 되게 싸가지없게 굴거나. 그것도 여자애가. 네. 네. 근데 그런 타입의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랑을 볼 수 있어서 기억할 만한 여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도 잘 탔네요. 여자 주인공이라니. 너무 멋있죠. 네. 짝짝짝짝짝. 네, 저 더덕 같은 경우는 저도 4점이고요. 저도 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약간 다 합치고 싶을 정도로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적인 그런 메시지도 있고 과학적인 메시지도 있고 또 계층적인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액션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왜냐면 로버트 로드리게즈니까요. 그리고 뭐 제임스 카메론이 잘하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그런 또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사람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뭐 폴라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그런 류의 CG 애니메이션 얼굴 구현한 거에 대한 거부감만 이겨낸다면 이미 알라딘도 지금 욕먹고 있는데. 네, 그것만 이겨낸다면 진짜 잘 될 영화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폐쇄적인 배타적인 그 미국 어디언스만 미국 도와줘. 조금 의심돼. 왜냐면 중국에선 전 이거 잘 될 것 같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류고 원래 중국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 캐릭터들이 약간 이렇거든요. 중국 드라마에 많이 나온 여자 주인공 캐릭터들이 되게 당돌하고 순수하고 근데 막 미친 듯이 남자를 사랑하고 그런 미친 자면 사랑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들리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의 여주라서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시장 메인 마켓이 잘 돼야지 결국에는 2가 생기는 거니까 잘 되기를 빌고 한 줄 평은 되게 불꽃 같은 여자 알리타 너 내 거 내 거야 넌 내 거. 불꽃 같대 여자. 와 이거 멋있다. 불꽃사랑. 불꽃 여전사. 불꽃전사 알리타. 울었다니까 불꽃전사 알리타 무슨 이거 중국 제목으로 소년만 나오는 거 하냐고요? 아니야? 중국 제목으로 나올 것 같아요. 중국 불꽃전사 알리타. 약간 광전사 알리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해. 광전사 알리타. 아니면 천사 뭐 무슨 전투 천사 알리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배틀엔젤이니까. 불꽃전사. 트레일러보다 본편이 진짜 이렇게 훨씬 좋은 영화. 진짜 되게 오랜만이야. 항상 트레일러가 끝인 영화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특히 이런 액션류는 트레일러가 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욘드. 너무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좋아서 진짜 좋았습니다. 네. 혹시 한번 미국 시장 계속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고요. 네. 첫 네. 목요일은 8.7밀리언이고 그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하루 네. 목요일 날. Keep 네. going. Keep going.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 영화 알리타 배틀엔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